안녕하세요. 허재인 기자입니다. 뉴스백 브리핑 순서 함께 하실게요. 뉴스를 허재현 기자만의 시선으로 맛있게 내려드리는 그런 방송이죠. 자, 오늘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비리 요양병원 관련 그 비리 의혹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어떻게 물타기 보도를 하고 있는지 좀 분석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 이상한 말 자꾸 쏟아내서 국민 스트레스를 주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분석을 좀 해서 논평을 좀 가볍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일보 이야기예요. 조선일보와 윤석열 장모 이야기인데요. 지금 11월 15일 날 조선일보랑 국민일보 뭐 이런 데 중심으로 윤석열 장모 구하기에 올인하는 그런 보도들이 쏟아졌었네요. 제가 좀 나중에 봤어요. 조중동 워낙 잘 안 봐서. 근데 이건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조선일보랑 국민일보 이런 데가 뭘 보도했냐. 그 요양병원 운영자 구아무개 씨라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실질 주인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윤석열 장모 최 씨한테 써준 무슨 확약서 같은 거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그래서 그 확약서는 이제 그 내가 그 요양병원 비리에 아무 책임 안 진다. 뭐 이런 식으로 구아무개 씨가 윤석열 장모한테 당신은 아무 책임 없어요. 내가 다질게요. 뭐 이런 식으로 확약서 써준 게 있대요. 그 문서를 검찰이 확보했다. 그래서 윤석열 장모는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어요. 또 어르신들은 또 그것만 보겠죠. 그래서 윤석열 장모를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제 판단하려고 할 텐데, 아이고 참. 여러분, 지금 검찰이 재수사 중인 윤석열 장모 연루 의혹인 요양병원 급여 부정수급 의혹 사건, 요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서 살짝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윤석열 장모가 어떤 사업가 구아무개 씨랑 같이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워요. 2012년에 의료재단을 공동으로 설립하고 이제 병원은 이제 본격적으로 2013년에 세우는데 이 병원이 세워지자마자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간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수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015년에 이게 검찰의 수사가 들어가서 이 요양병원 운영자 구 씨가 처벌받아요. 그러면 공동 설립자인 그죠? 최 씨는 어떻게 된 거야? 왜 윤석열 장모만 빠져나가? 이게 지금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수사 받을 때 윤석열 장모는 민형사상 책임은 이거 모두 구 씨가 지기로 했다. 나는 뭐 그냥 돈만 빌려준 거다. 이런 식으로 뭐 문서 같은 거 대충 써가지고 갖다 제출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빠져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뭐 하여튼 이 돈을 빌려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윤석열 장모가 구 씨한테 한 3억 원인가 뭐 이 정도 빌려줬는데 이거를 나중에 뭐 5억까지 뭐 이렇게 뭐 병원 이렇게 이 참여한 대가로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수익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약정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거 뭐 근데 뭐 하여튼 병원 경영이 잘 안 됐는지 뭐 어쨌는지 아무튼 뭐 돈은 못 빌려받고 뭐 이런 뭐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여기로부터 요양급여 22억 원 부정수급하는 거 요게 이게 병원이 설립되자마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원의 실체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장모가 아무런 정보가 없이 투자했을까?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죠. 뭐 병원을 뭐 한 10년, 20년 경영하다가 벌어진 뭐 어떤 그런 그런 비리도 아니고 애초에 설립 취지 자체가 뭔가 문제가 많은 그런 거를 윤석열 장모가 몰랐을 리가 없죠. 병원이 설립되자마자 그랬는데. 그리고
의료재단을 같이 세웠거든요. 윤석열 장모랑 구 씨랑. 예. 그러니까 이 민영사상 뭐 책임은 다 뭐 구 씨가 지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서가 이거 도대체 왜 작성한 거냐? 어? 너 이거 같이 범죄 저질러 놓고 너만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작성한 거 아니냐? 그거 써준 대가로 돈 빌려주고, 어?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당연히 살만하죠, 검찰이. 그런데 윤석열 장모 말만 쏙 그냥 듣고 윤석열 장모만 그냥 법망을 피해 나가요. 이거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자, 지금 조선일보랑 국민일보가 계속 강조하는 그 뭐, 예, 형사 책임은 모두 구 씨가 지기로 한다. 요 확약서. 이거의 존재 가치를 너무 좀 과도하게 몰고 가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윤석열 장모는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장모 말대로 이게 단순히 지인한테 병원에 투자한 거라면 그럼 그냥 투자하면 되지. 계좌이체 해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투자 증거 남기고 그러면 되지. 못하러 2012년부터 그 의료재단의 공동이사장에 등재를 해? 그것도 2년 3년씩이나? 나중에 중도 사퇴하긴 해요. 검찰 수사 직전에. 참. 근데 어쨌든 초기부터 그죠? 그냥 단순 투자하면 되지. 왜 자기를 이사장에 공동으로 등재해달라고 굳이 요구하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뭐 형사상 책임은 나는 안 지고 구 씨가 다 진다. 이런 각서는 또 왜 쓰고? 이 각서가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걸 썼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윤석열 장모도 이 병원 뭔가 이상한 병원 아니야? 뭔가 그죠? 이상한 병원 아니면은 이런 각서 같은 걸 도대체 왜 써? 자기가 병원 운영 깊이 안 했어도 이 투자할 때부터 이 병원 약간 요양병원 이거 약간 뭔가 좀 구린 방식으로 운영해서 뭐 돈 타내는 병원 아니야? 이렇게 의심될 만한 거죠, 투자자로서. 근데 윤석열 장모는 지금 보니까 뭐 구린 짓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뭐 대충 보니까 뭐 알 거는 같은데 모르겠다. 나는 뭐 눈 감고 모른 체 할 테니까요. 일단 확약서 같은 걸 써서 주시고요. 내가 돈은 한 2억 3억 빌려줄 테니까 나머지 실무는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르는 겁니다. 나는 투자금만 회수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쓴 각서 아니에요? 딱 봐도 그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병원의 공동이사장으로 하면 그냥 하거나 아니면 그냥 투자하고 말면 되지. 왜 그런 각서는 왜 받는데? 윤석열 장모가 투자자로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그런 문서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장모가 이 요양병원 수익 방식이 좀 앞으로 좀 문제될 게 많다라는 어떤 식의 정황은 설명을 듣고 본인이 실무는 안 했다 하더라도 그냥 구린 짓을 그냥 눈 감고 있었던 거 아닌가, 투자자로서. 그런 정황 증거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 문서가. 그래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분 뭐 엄청나게 일 잘하는 의원이죠. 이분이 페이스북에 오늘 안 그래도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 확약서의 존재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너무 좀 과하게 보도를 한다 이러면서 김용민 의원이 뭐라고 지적했냐면 이 공범들이 그 중에 한 명에게 책임 없다. 어떤 사람은 책임 없어요. 다 우리 책임이에요. 이렇게 확약서 써준다고 무죄가 되는 게 아니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서 의료법 위반이나 사기죄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확약서는 형사사건에서 유죄냐 무죄냐 이런 거 따지는 증거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법률적인 설명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가 이런 법률적인 지식을 글쎄요, 일부러 뭐 변호사들한테 안 물어봤나? 아무튼 이 확약서가 대단히 무슨 가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놨어요. 애끼 이 사람들. 그리고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김남국 의원 페북에서도 한번 본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도 애초에 이렇게
그 의견을 밝혔어요. 여기 있구나. 보세요. 김남국 의원의 설명입니다. 민법상의 계약 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작성한 책임 면제 각서로 계약상 효력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형사처벌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 줄 수가 없다.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공범 중 한 명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내가 독박 다 쓸 테니까 너는 옥바라지나 해라. 둘 다 감옥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제비뽑기로 둘 중 하나만 형을 살다 나오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황당한 일을 벌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사사건에서는 당사자, 이 범죄자들 사이에 뭐 자기들끼리 뭐 무슨 각서를 쓰든 문서를 쓰든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도 저처럼 이렇게 의심을 했네. 좀 더 읽어드릴게요. 합법적인 병원 운영이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책임 면제 각서를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걸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냐. 그 작성 배경을 검찰이 의심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야 된다. 이 책임 면제 각서를 근거로 해서 불기소 처분을 할 게 아니라 검찰은 오히려 장모에게 왜 이런 문서를 작성했는지 적극적으로 수사했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인 공범으로서 이 범죄 실행 행위에 분담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했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 의심되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구체적인 진술도 다 무시하고 무려 2년이나 그 병원의 공동이사장까지 했던 윤석열 장모 최 씨를 전화조사만 하고 끝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거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아닌가 강하게 의심한다. 이렇게 페북에 한 보름 전쯤 글 쓴 거가 있었어요. 제가 뒤늦게 좀 찾아왔는데 그래요. 이게 저랑 같은 생각이죠. 아니 이게 뭐 굳이 뭐 법률가여야만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그냥 일반인이 딱 보기에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냥 병원에 그냥 투자했으면 됐지. 왜 이런 각서를 받는데 이 병원 이상하게 구린 방식으로 돈 타내는 그런 병원인 거 처음부터 정보를 알았으니까 나중에 문제될 거 뻔히 알 것 같으니까 형사 책임 나는 못 져요. 이런 각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이렇게 저같이 수사 경력 없는 일반인도 드는 의심을 검찰이 그래요. 이런 문서를 받으셨군요. 그러면은 윤석열 장모님께서는 출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끝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참나. 아무튼 그래서 윤석열 장모가 이 병원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알고 있었고 본인은 어디까지 형사적 그런 문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것도 수사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왜 이거 봐줬냐 이런 것까지도 수사가 같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공직자비리수사처가 빨리 이제 만들어지면 그런 거 누가 고발을 하든 고소를 하든지 해서 그런 것까지 같이 밝혀내야 됩니다. 윤석열은 항상 뭐 수사에 그죠? 성역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늘 자기 주변에 그죠? 가족들과 지인들 문제는 늘 뭔가 수사가 어딘가에 성역이 만들어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윤석열 장모 이야기는 일단 요 보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잠깐 광고 듣고 오실게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박용진 민주당 의원 얘기 좀 더 듣고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 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하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즘 왜 이렇게 밉상입니까? 근데 그냥 밉상이다 뭐 이렇게 논평하는 거야 뭐 쉽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왜 문제인지를 좀 제가 논리적으로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가져왔어요. 박용진 씨가,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사람들 주류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조선일보 100년 기념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조선일보와 생각은 다르더라도 귀를 닫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다녀왔어요. 아니, 누가 귀 닫으래? 근데 굳이 조선일보 100년 기념행사를 굳이 뭐하러 참석해? 그거 참석 안 해도 조선일보가 무슨 기사 쓰는지, 무슨 칼럼 쓰는지 다 볼 수 있는데, 인터넷에서 굳이 뭐하러 그 100년 기념행사를 참석합니까? 조선일보가 초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초청받았으니까 다녀는 왔는데 지지자들이 하도 욕하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야. 생각이 달라도 귀를 닫으면 안 된다. 아니, 그럼 뭐 정청래 의원은 그러면 뭐 아무 생각이 없어서 지금 뭐 조선일보와 그렇게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겁니까? 아이고 참. 그러면서 이제 박용진 의원이 계속 공격당하니까 자기 페이북에다가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써놨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이고 참.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진영 논리에 갇히면 편협함에 빠진다. 이승만이 싫다고 해도 대한민국 해방 직후부터 교육을 최우선 국가과제로 삼은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박정희를 반대한다고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 진짜 대통령 선거 나가려나 보네. 이상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보통 이렇게 중도층, 외연 확장 이런 거 갑자기 시도하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본인 지지층이나 튼튼하게 다지지 어디서. 자, 이 박용진 의원 이런 사람들 제가 일단 화는 나지만 좀 화를 가라앉히고 냉정한 머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제가 답해드릴게요. 박용진 의원님의 말을 그대로 활용해갖고 뭐냐, 대한민국의 해방 직후부터 교육을 최우선 국가과제로 삼은 사실을 부정하지 않겠지만 국민이 이승만을 싫어할 이유도 많아요.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지만 국민이 박정희를 반대할 이유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박용진 의원의 말을 그대로 활용해서 다만 문장의 배열 순서만 달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지죠? 왜 그럴까요? 역사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는 거는요, A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든 B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든 그건 그냥 역사적 평가이기 때문에 진영주의 뭐 이런 거랑 건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용진 의원이 갑자기 무슨 맨날 뭐 말만 하면 진영주의야, 이런 예는 엄청 많이 들어드릴 수 있어요. 이게 진영주의가 아니라 그냥 역사적 평가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버스 환승 제도 그거 서울시장 때 도입했잖아요. 그거 처음에 욕 많이 먹었지만 그거 의외로 지금 좋은 평가 받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청계천 복원, 그때도 얼마나 말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건 불완전한 복원이든 어쨌든 역사적인 평가는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누가 부인합니까? 하지만 그의 부패가 드러나서 감옥 가야 하는 것도 맞는 거죠. 심판을 한번 받아야죠.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예 엄청 많아요. 뭐랄까, 임진왜란 때 그때 광해군이 임진왜란 그 직후에 그
뭐 임진왜란 때 엄청 공을 많이 세웠잖아요. 예, 자기 아버지는 그죠? 멀리 도망가 버려도 엄청나게 그 조선이란 나라를 정상화시키는데 공 많이 세웠습니다. 하지만 후에 자신이 저지른 폭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쵸? 왕에서 쫓겨나고 유배당하잖아요. 그럼 민심을 잃은 거죠. 아무리 그러니까 광해군이 임진왜란 극복에 공을 세웠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지만 폭정으로 유배까지 당해서 민심 잃고 뭐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인 거죠. 또 뭐야 뭐 히틀러 여러분 히틀러 그 독재자 인류 최악의 독재자 이 사람이 박용진 의원 같은 논법이라면 이 사람 히틀러는 무슨 그 뭐죠 동물보호법을 인류 최초로 만든 나치 정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도 그러면은 뭐 칭찬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되게 특이한 게요. 나치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1920년대인가 그때 동물보호법을 제정했었어요. 예? 그 히틀러가 되게 그 뭐지 개 충성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그 높이 봐가지고 동물을 굉장히 사랑했었어요. 얘가 약간 채식주의자이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기르던 이제 셰퍼드가 너무 충성심이 높아가지고 동물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히틀러가 좀 개인적으로 좀 약간 좀 그 감수성이 좀 깊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동물들 고통 주지 말아라. 동물들 학대하지 마. 이래가지고 인류 최초로 그쵸? 나치 정부 때 동물보호법이 독일에서 제정이 돼요. 황당하게도 이게 히틀러의 업적 같은 겁니다.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히틀러는 많은 인류를 학살하고 인류를 거의 재앙에 가까운 그런 방식으로 학살하고 독재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에게도 공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히틀러를 그죠? 금기시하는 거잖아요. 독일 보호법 제정이 아무리 인류의 어떤 그 선물과 같은 거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인정해줘야죠. 이런 식으로 꼭 논평을 박용진처럼 해야 되겠습니까? 독일에서는 웃어요. 그러면 미친 사람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사회와 역사에 어떤 큰 피해를 끼친 인물들 그에게 공도 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큰 피해를 끼친 인물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평가하는 거는 이건 그냥 합리적 민주주의자의 태도이지 이게 무슨 뭐 진영주의고 뭐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명박은 처벌받는 게 맞는 거고 이승만은 부정선거 일으켰으니까 부끄러운 역사의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게 맞는 거고 히틀러도 동물보호법을 제정했거나 말거나 엄청나게 인류에게 큰 피해를 입혔으니까 역사의 수치로 기록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진짜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들이 근데 의외로 많아요. 다들 침묵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박용진 의원 이 사람은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논쟁이라도 거니까 그나마 덜 미워. 자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당에 되게 많아요. 근데 욕 먹을까봐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야. 박용진 의원은 약간 순수한 사람이라 그래도 이런 거를 정면 돌파하면서 밝히기라도 하지. 그러나 어쨌든 논쟁은 날카롭게. 그래서 뭐 자기랑 생각만 다르면 다 진영주의래 이 사람들은. 참. 여러분 제가 요즘 가을이라서 약간 좀 우울한 시기를 좀 많이 보내고 있는데 제가 좀 조울증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을이 뭐 추수의 계절이라는 과학적 그런 풍요로운 계절이라는 그 과학적 사실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나는 우울해지기 싫어서 가을을 안 좋아하는 게 제가 그렇다고 진영주의자입니까? 가을을 싫어하는 진영주의자인가요, 제가? 그냥 가을은 가을대로 존재하는 거고, 가을이 어서 지나가길 바라는 건 그냥 제 취향이자 바람일 뿐인 거죠. 저는 박용진 의원 욕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어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진영주의 뭐 이런 거를 갖다 쓰면서 이상한 논평을 하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 말뜻을 이해하실 분일지 모르겠지만 어딜 가서 히틀러는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위대한 지도자다. 그런 공은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독일 가서 하지 마세요. 박용진 의원님. 욕먹습니다.
자, 이렇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논평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이 많이 격려해 주신 덕에 그래도 제가 많이 좀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또 회복해야 될 게 또 있어요. 뭐냐, 허재현 TV 이 구독자 수가 한 일주일에 10명, 20명씩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러다 빵명 되는 거 아니죠, 설마?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떠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